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강남 아파트 급매 사야 하나요?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그 부동산에 관한 기사 중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징후로서 강남 아파트의 가격의 폭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강남 아파트는, 만약에 여기서 강남 아파트가 그 기사대로 계속 폭락을 한다, 그 폭락의 각도가 가파르고 가격의 폭이 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아파트들,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강남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에 따라서 한국 아파트 부동산, 지금까지 상승 사이클을 이어온 한국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조정을 받느냐, 큰 폭의 하락을 갖느냐, 장기간의 하락으로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아파트들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혹시 이게 일시적으로 급매물들이 나와서 그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면 또 과거처럼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방향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원, KB, 부동산 114, 거기서 나온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한번 최근 한 2개월, 3개월 거래되는 상황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최근에 그 2월 거래량, 서울의 2월 거래량이죠, 이게. 1월에 비해서 24.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6,476건이 1월에 거래됐고, 8,076건이 2월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1월에 비해서 2월이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더 정점에 있을 때다. 물론 이제 3월달에 와서 우리가 정점을 쳤지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가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바로 그때 2월 달에 고점 매물들, 그 저렴한 매물들이죠.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된 매물들, 급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체로 강남에서는 그때 고점 대비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송파의 경우에 1월 달에 220건이 됐는데 2월 달에 342건이 거래됐다는 거죠. 여기 역시 저렴한 매물들이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 72제곱미터가 기존에 21억이었는데 한 3억 정도 조정된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거래량도 1월에 비해서 2월 72%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강남의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2월 달에 대폭적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한번 보시죠. 노원구에서도 1월에 비해서 2월에 39.3%가 증가되었고, 금천구도 42.9%가 증가가 되었고, 도봉구도 50.5%, 거래가 거의 3분의 1 또는 50% 이상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의 거래량은 어떠냐? 3월의 거래량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위기다, 경제 침체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4월달 중순 이후에 집계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이러한 그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남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하면 그 대기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하는 얘기가, 지금 2억에서 3억에서 사겠다고, 조정된 가격에 사겠다고 대기 매수를 많이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제 실거주자라는 거죠. 실거주자로서 강남 입성 마지막 기회다. 이게 바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의 외지음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대전, 부산, 대구, 그런 지역에서, 지방에서 큰 손들이 올라와서 실수요로 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겠죠. 강남에 사는 것이 평생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지방의 큰 손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거래된 가격대를 보니까, 급매로 거래된 가격대를 보니까, 잠실 S8호가 20억에서 한 18.5억, 한 1억 5천 빠진 가격이 거래되었고, 그 다음에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53제곱미터 17억에서 한 15.4억 정도 급매로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래되는 물량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급매물보다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잠실 예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예를 들어 잠실 예스 63제곱미터가
한 뭐 기존의 가격보다 한 4천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 이 정도 가격에는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금매는 빨리 소화가 되고 조금 뺀 금액은 뭐 거래가 되거나 안 되거나,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강남은 지금 실거주 대기 매수로 소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강남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 줄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느냐? 자, 그것은 뭐 간단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 자, 이 보유세 부담이 크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30억짜리, 20억짜리 두 개 가지고 있으면 3천에서 한 4천 정도 보유세? 자, 그렇게 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월세가 많이 나오거나 기타 소득이 있어서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1년에 3천에서 뭐 5천을 내야 된다. 그거 쉽지 않죠. 자, 그러한 부담으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공시지가를 더 올리니까 보유세 부담이 더 증가된다. 자, 그래서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급매물들이 나오니까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아니냐. 아니다. 급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냥. 자, 그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통계적으로 그 부동산 114 정보에 의하면 3월 달에 강남이 한 마이너스 0.12, 서초가 마이너스 0.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강남이 마이너스 0.1이면 많이 하락한 겁니다. 전국 2위라고 그러죠, 이게. 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99로 하락했고, 자, 결국은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그 소비 심리 위축과 실물 경제 악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한쪽 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다른 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초저금리 그리고 안전자산 도피의 개념으로 강남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해칭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 강남의 부동산을 사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야 되는 동기가 바로 금리가 너무 떨어졌다. 이제 뭐 화폐를 들고 있어봤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분양시장은 이런 구축시장과는 달리 뜨겁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흥 장현, 여기가 역세권이죠. 영무예다음이 64대 1이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포 리엘 평균 경쟁률이 124대 1. 자, 당첨되면 10억 로또 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분양시장은 역시 여전히 뜨겁다라는 거죠. 여전히. 뭐 당연한 얘기죠. 현재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억, 3억 또는 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25억에 거래되는 그런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은 바로 이제 중과세 면제 매물이죠. 한시적으로 중과세 면제를 해주니까 6월달 안에 팔아야 되는 매물들. 자, 그런 매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매물들의 대기 매수세가 몰려있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진짜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하느냐? 정말 여기서 기존의 가격에서 그 최고점에서 30%, 뭐 40% 빠지는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자,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그 나오는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실, 반포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쪽은 전세 가격이 강한 지역이니까 갭2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갭2. 자, 그래서 그 갭2로 들어가신 분들은 투자로 들어간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또 물건이 많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뭐 몇천만 원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심지어 억 단위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매물들이 전 고점에 비해서 크게 빠진 급매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크게 빠지는 매물들은 그런 중과세 면제 매물들, 그 다음에 갭2로 들어간 매물들. 자, 이럴 때 실수요자들이 이제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매물이 있으면 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17억대, 84가 17억대 매물도 가끔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반포 리체, 여기도 이제 비싼 데죠. 한 5억 정도 저렴한 매물, 역시 전세 낀 매물. 자, 이런 매물들이 이제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도 뭐 20억 이상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5억, 20억 이하의 아파트들. 자, 예를 들어서 팬데믹 선언 이후에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38건이 거래가 됐는데, 자, 그 중에 16건은 동일평형 최고가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빠지는 데도 있고 안 빠지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아직 견조하다라는 거죠. 견조하다. 강남은 아직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남의 일선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로는 강남에서 대세 하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과의 괴리감이죠.
자, 우리가 남보다 빠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남들보다 빨리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신문에서 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매수자들은 급매를 원하지만 2억, 3억, 5억씩 빠진 걸 원하지만 그런 매물들은 아주 가끔 나온다. 매수자들은 줄 서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급매로 안 던지는 매도자들은 관망 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소폭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부동산의 핵심 본질, 가치 있는 부동산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저는 공급량과 화폐 가치라고 봅니다. 자, 왜 공급량이냐? 아파트가 공급을 계속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입지가 좋은 아파트, 입지가 탁월한 지역은 공급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게 이제 강남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고 머니 프린팅해서 찍어내고 거의 1% 금리, 제로 금리에 가깝게 이제 나오니까 자,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 본질로 볼 때 강남 부동산은 불패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량이 있습니까? 없죠. 판교가 대체하겠습니까? 분당이 대체하겠습니까? 미사지구가 대체하겠습니까? 위례가 대체하겠습니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고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어떤 시대의 어떤 트렌드죠, 지금. 1936년도 어떤 그 유명한 거시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제로 금리로밖에 갈 수가 없다. 자, 자본주의는 화폐 경제로 가는 경제이니까. 자, 화폐 경제로 가다 보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경제학자가 이걸 1936년도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로 금리로 간다. 자,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 자, 그런 시대는 앞으로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그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집값들이 예전에 그렇게 폭등을 했던 거죠. 자, 미국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화폐 가치의 방어, 돈을 가진 사람들, 자, 부자들은 화폐 가치에 대한 방어를 할 것이다. 자, 그 방어 수단을 찾을 것이다. 자, 그것은 강남이죠. 자, 그러면 강남을 우리가 언제 살 것이냐 이거죠. 여기서 최고점에서 30%가 빠진 가격에 살 것이냐, 지금 급매물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빠진 가격에 살 것이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프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고급지 아파트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이제 경제가 정상궤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풀어놓은 유동성의 머니들이 또 통화성수 효과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장에서 저점의 강남 부동산이나 고급지 아파트를 잡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겠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